안녕하세요. 빙수입니다. 전편에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조폭인지 몰랐다는 말에 대해서 최강욱 변호사가 말한 게 있는데요. 그에 대한 반론 내용이 좀 부족해서 다시 첨언합니다. 내 피고인한테 집중하느라고 몰랐다라는 거는 그렇게 막 재판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서 있게 되면은 내 피고인을 할 순서에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을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앉아 있다가 파악이 되거든요. 기록을 꼼꼼히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명은 좀 몽색해 보이네요. 그때 당시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기억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얼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말하는 몰랐다는 말은 그 사건, 그 재판 사건 자체를 기억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재판에서 봤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기업인으로 다시 이미지 쇄신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때 재판에서 봤던 그자라는 거를 몰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실제로 내용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충분한 어떤 반론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취재의 기회들이 주어진 방식을 이용해야지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치인 이재명의 그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쭉 주장해 오셨던 부분이 언론으로부터 7월 이상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델을 남발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억울함을 덜기 위해서 또 본인 입장에서는 SBS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기준이나 무게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검증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제작진으로 하여금 뭔가 아직은 더 안 밝혀진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직감을 주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봐요. 오히려 직접 얘기하면 차라리 방금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지. 위로 들어온다거나 옆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나서서라도 뭔가 더 파서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역학으로 보여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들이 이 갖춰진 어떤 증거에 약간 불충분성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막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지사에 대한 어떤 정책 의혹을 자꾸 이제 하도록 만든 그 한 가지 요인 중에 그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이재명 지사가 그간에 앞장서서 외쳐왔던 그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자기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방송국 내부의 어떤 조직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윗선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편성이나 보도 내용에 간섭하는 행위, 그거를 지난 정권들이 무시로 해왔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망가지고 언론이 망가졌다라는 비판을 해오시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보여주시는 행동은 그거하고 비슷한 행태를 반복했다라고밖에 지금 볼 수밖에 없어서 비판을 받으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거는 좀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일인 것 네, 같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네. 분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피디님 이재명입니다. 아, 예, 지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여성분이신가 했더니 아니군요. 네네네. 예, 저 맞습니다. 남자 PD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 PD님한테 되게 미안한 게 예. 이게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원래 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거 빼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팩트를 좀 철저히 체크해 주면 좋겠다는 점 하나 하고 예. 예를 들면 이거 혹시 녹음해서 쓰실 건가요? 이게 사실 제 이큰별 개인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서 물론 그렇죠. 예, 언론으로서 좀 질문 드리는 거니까 이게 질문하고 사실 기록하는 게 저희 기본이잖아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우리는 몇 가지 사실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이준석 씨가 성남 국제 마피아 출신의 조폭인 거는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관내 기업인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에 기부도 많이. 초가량의 프롤로그, 그중에서도 15초 정도 사용된 아수라 영화 단 한 장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수라의 장면과 이재명의 사진을 함께 붙였다는 이유로 대중들이 영화 속 시장처럼 이재명 지사가 살인교사를 지시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청자들이 비판적으로 느끼는 지점은 그 영화하고 이거를 연결지어 버리면은 사람들은 다 영화의 스토리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결론을 이어가기 위한 바탕이 되는 당연히 팩트니까 그렇게 느끼죠. 거기에 정치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제작진은 그 정도로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전달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누군들 제가 생각해봐도 어떤 거짓말로 예를 들면 증언을 조작해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는 어떤 그 법정 드라마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옆에 제 사진을 딱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아 쟤는 저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변호사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논리적으로 따져서는 뭐 당연히 영화 주인공처럼 이재명 지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논리보다 이미지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은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이 좀 아쉽네요. 방송 이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자신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직폭력배들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감시도 없고 정치인들 역시 경계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방송 3일 뒤에 국제 마피아파 41명이 검거됐고 두목을 포함해서 14명이 구속이 됐답니다. 인터뷰를 해준 현직 조폭은 인터뷰 다음 날 긴급 체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속 취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주요 조직원들이 구속돼 버린 상황도 황당하고 검거 후에 불구속으로 풀려나 본인을 협박하는 이들을 달래면서 자신을 협박하는 이들을 달래면서 후속 취재를 이어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탄탄한 후속 보도가 있어야 다시 조금 더 큰 신뢰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알고 싶다가 우리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높아서 질투심에 오늘 쓴소리한 건 아니라는 거 미리 좀 밝혀두고요. 평소에 굉장히 즐겨보는 애청자로서 이번 편만큼은 그것이 알고 싶다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후속편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9번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였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가운 의견들 많이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